서울 강남 한복판, 그것도 아파트 단지 앞에서 한 여성이 납치가 됐고 살해까지 되는 이 사건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네, 어떻게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제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 경찰은 뭘 하고 있었던 건지 궁금한 게 많은데요.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수요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점점 이 사건의 개요가 밝혀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부터 짚어보죠. 자, 이 사건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예, 이게 조금 사실관계가 복잡해서 시간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2023년 3월 29일에 오후 11시 46분, 그러니까 밤이죠. 밤에 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 쪽문 앞에 이 도로에서 한 여성이 차량에 이렇게 좀 급하게 납치가 되는 그런 모습이 CCTV에 네, 찍혔습니다. 그 화면 봤었죠. 예, 화면. 예, 맞습니다. 그 화면에 나왔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CCTV로 납치가 된 게 확인이 됐고 예. 이제 바로 3분 후에 49분에 경찰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고 53분에 이제 경찰차가 출동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미 현장에는 그 차량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 수배 이 코드를 해서 수배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서울 시내에서의 수배는 이제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밝혀지냐면 이 차량이 그 다음 날 3월 30일 오전 8시경에 대전에서 발견됩니다. 대전에서 발견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량에서는 혈흔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거든요. 범행 도구라든지.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좀 추가적인 수사를 했는데 그 결과 31일 10시 45분, 그러니까 또 그 다음 날이죠. 10시 45분에 이 3명의 공범 지금 피의자가 이야기가 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모란역에서 10시 45분에 연 씨가 30살 연 씨가 체포가 됐고 그 다음에 그 모란역 그 인근에 수정구에 있는 모텔에서 황 씨가 1시 15분경에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네. 서울 강남 쪽에서 5시 35분경에 마지막으로 이 씨가 체포가 돼서 현재 일단 경찰에서는 이 3명에 대해서 영장 신청을 4월 1일 날 했고 오늘 지금 오전 11시부터 영장 심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의 상황까지 쭉 정리를 해봤는데 의문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범행을 저지른 장소인데 지금 저희 뒤에도 나와 있지만 서울 강남 한복판 도로에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때 당시에 11시가 넘었다고 해도 차들도 많고 보행자도 많았거든요.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 자체가 좀 의문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그리고 또 주변 이렇게 뭐 사진을 보면 학원가 근처고 아파트 바로 단지 옆이기 때문에 차가 차들이 다니고 있어요. 차가 다니고 있는 모습이 있고 보여요. 예, 지금도 지금 차에 태운 다음에 바로 뒤에도 택시가 한 대 택시가,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의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뭐 2~3달 정도 범행을 모의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이게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하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좀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단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은 이게 범행 모의를 3개월 동안 했다고 하더라도 뭐 예. 대포폰을 만들다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3개월이 걸렸고 실제로 이 실행의 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급하게 이걸 짰거나 아니면은 이미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제대로 실행이 안 돼서 급하게 어쨌든 일단 피해자를 확보를 하지 않으면 범죄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급하게 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현재 휴대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보면 피해자가 완강하게 지금 거부하잖아요. 발버둥을 치면서 소리도 지르는 것 같거든요. 그럼 주변에서 일단 아파트 주민들도 들었을 것 같거든요. 제보가 한 건 이상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조금 또 의아했던 게 보통은 차량에 납치를 할 때는 차도 쪽에서 바로 차에 탑승을 시키는데 예. 단지 내에서부터 끌고 나왔다라고 해요. 그러면 시간이 꽤 걸렸을 거고 예. 거기서 이제 보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아. 46분에 일단 납치가 이루어졌는데 네. 49분에 112에 신고가 되고 바로 코드제로 긴급 출동이 발령이 돼요. 그래서 53분에 도착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빨리 도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차는 떠나는 시점이다 보니까는 이 확보가 어렵고 굉장히 조금 이런 좀 안타까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지 않나. 예, 이렇게 좀 저희 YTN이 사건 발생 이후에 다시 그 현장을 방문해서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보면 상당히 CCTV도 곳곳에 많이 설치돼 있고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저런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 자체가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CCTV가 저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빨리 대처하지 못했나 이 부분입니다. 경찰은 어떻게 대처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 일단 경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49분에 신고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53분에 이제 차량이 출동을 했었고 네. 그리고 나서 이 차량을 CCTV가 찍혀 있는데 밤이다 보니까는 번호가 식별이 정확히 안 됐다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12시 33분경에 범행 차량의 번호를 이제 식별을 했고 그리고 나서 56분에 서울 시내에 이제 수배령을 내립니다. 예. 이 차가 네. 있으면은 체포를 해라 이렇게 수배를 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이제 경찰에서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4시 57분에 가서야 전국에 이 차량을 수배를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대전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차량이. 예, 예.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차량 확보가 늦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만약에 전국으로 확대를 했으면 고속도로를 지나가거나 하면 CCTV에 찍히면 식별이 된 번호의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제 어디를 지나갔다 이렇게 하면 조금 찾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니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이 관할 자체가 서울 수서경찰서로 지금 알고 있는데 네. 수서경찰서장이라든지 또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 오전 7시경에 이제 보고가 올라갔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보고에 있어도 지휘부 체계에 있어서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초 신고부터 전국 수배령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린 건가요? 최초 수배는 지금 현재 오전 11시 53분에 이제 차량이 도착을 했었고 12시 33분에 차량 번호 식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서울 내에서는 12시 56분이니까는 그래도 꽤나 빨리 좀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시 57분이다 보니까는 그렇다면은 지금 납치가 발생한 시점부터 보면 11시 46분이기 때문에 한 5시간, 4시간, 5시간이 이제 지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게 납치 사건 같은 경우에 이번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1년 전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이런 차량 납치가 있습니다. 예. 이 차량 납치의 문제가 뭐냐면 차량에 한번 타기 시작하면 밀실이기 때문에 이게 밖에서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밀실이기 때문에 어떤 좀 범행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데다가 힘으로 갑자기 넣으면 이렇게 좀 힘이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남성의 경우도 2~3명이 갑자기 든다고 하면 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밀실인데 또 바로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매뉴얼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이게 아쉬웠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조금 늦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매뉴얼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경찰에서도 그 부분을 좀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시간대별로 행적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앞부분에. 근데 시간대별로 보면 서울 톨게이트 거쳐서 대전 거치고 청주 거치고 성남까지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 사이에 좀 더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지금 이 여성이 결국에는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됐다 예,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경찰에서 추정하고 있는 이 여성의 사망 시간은 예. 이 6시간 그 대전으로 이동하는 그 차량 안에서 조금 아.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예. 대전의 대청댐 인근에서 지금 발견이 됐다라고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청주라든지 성남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 피해자들을 검거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놓칠 수 있는 그런 구멍이 될 수가 있었으니까 아쉬운 부분인 것이고 그렇군요. 대전까지 예.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확보를 했었으면 좋지 않나 이게 예. 좀 얘기가 나오는 맞네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저희가 경찰 대응 짚어봤고요. 이제 그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최초에 알려진 걸로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3명이었습니다. 이 씨, 황 씨, 연 씨,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20대 추가 공범이 또 조사를 이제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씨, 황 씨, 연 씨 이 3명 서로 지인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흥미를 이제 끌고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씨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주범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람이고 법률회사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회사 직원이고 이 씨 같은 경우는 이 피해자 여성과 이제 아는 사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황 씨 같은 경우에 황 씨는 36세인데 이 씨가 35세입니다. 그래서 이 씨와 황 씨는 대학 동기라고 하고 황 씨는 한 번도 피해 여성을 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연 씨라고 또 30세가 있습니다. 이 연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씨랑도 모르고 황 씨랑만 아는 사이입니다. 황 씨와 이제 같이 배달 대행업을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있고 두 네. 사람 간에는 좀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는 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세 사람의 경우에 이게
공범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니까 공모를 하는 그 의도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범행 의도가 다를 수가 있고 또 연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은 특히나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든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좀 구분해서 의도를 파악을 하고 사실관계도 조금 정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고 가상화폐를 노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파악된 그 이유는 어떻게 지금 설명이 됩니까? 예,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가상화폐가 이유였다라고 지금 좀 언론에 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은 지금 주범으로 이 세 사람 중에 주범으로 알려지는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 이게 이 씨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네네. 황 씨나 연 씨 입인데 이 사실관계를 제일 정확히 알고 있고 의도가 있는 것은 이 씨였을 거기 때문에 예. 그게 가상화폐의 의도였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분쟁이 있었던 것도 맞고 이 여성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뭐 조금 뭐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좀 그렇게 파악이 됐지 않나 싶은데 네, 네.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속단하기 이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속단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사실관계를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지 못해서 뭐 실제 범행이 좀 더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알지 못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네. 우리 YTN 취재 기자가 전해드리기로는 취재한 바로는 또 다른 20대가 살인 예비 혐의로 입건이 됐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이 씨에게 피해자 집 주소 신상 정보를 넘긴 정황을 파악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공범을 계속 찾고 있나 봐요. 공범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게 2020년에도 이 코인 관련해서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고 이 씨랑 이 피해 여성이 예. 이 코인 관련 시세 조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랑 법적 분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예전에는 이 예. 두 사람이 같이 행동을 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네. 지금 현재도 뭐 코인이 언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 좀 쟁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이 씨랑 그 여성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경찰에서는 이번에도 그런 사람들이 관련돼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살인 예비 혐의가 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것이고 살인 예비 혐의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을 조사를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히려 조금 수사의 단초가 나올 수도 있기 그럴 수도 때문에 있겠네요. 경찰은 그런 부분도 조금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입건됐다고 알려드린 20대 말고도 또 추가 공범을 계속해서 경찰에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또 조력자가 있지 않나 이런 의문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발견됐을 때 수면제를 맞았고 또 차 안에서 주사기도 발견됐다고 해서 조력자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도 나오던데 그 상황은 어떻게 파악됐습니까? 예, 이게 기사마다 조금씩 달라서 제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수면제가 검출이 됐다는 얘기가 있고 또 주사기에서 마취제가 검출됐다는 예.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수면제와 마취제를 지금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한 것인지는 지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주사기에서 어쨌든 마취제가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마취제가 일반인이 구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조력자가 없겠지만 만약이라도 이게 뭐 처방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조력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예. 그 처방을 함에 있어서 이런 좀 범행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했다라고 한다면 공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파악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공범을 지금 경찰에서는 뭐 두세 명 아니면 네다섯 명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또 소식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약물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준 게 그냥 조력자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범이 되는 겁니까? 이게 공범의 경우에 뭐 방조범도 있을 수가 있고 교사범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같이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내가 이런 범행을 할 건데 뭐 필요하니까 이런 좀 약물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알겠다라고 하면 적어도 방조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까지 좀 파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구속 전 피의자 신문 3명이 받고 있잖아요. 각자 그 강도 살인 사체유기 혐의가 조금씩 다를 것 같거든요. 자,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은 지금 세 사람이 어떻게 이 좀 실행행위를 나누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인데 네. 실제로 이제 살인을 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또 치사일 수도 있습니다. 강도의 목적만 있었다가 사망에 이르렀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그러니까 결국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세 명을 묶어서 강도 살인 시신유기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한 명 한 명 한 각자, 명에 각자. 대해서 예. 조사 결과를 지금 기반해 가지고 뭐 누가 묻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시신유기. 또 시신유기. 누구는 이게 납치를 했다 그러면 그 납치에 대해서도 또 제명이 따로 붙을 수가 있어요. 아. 지금 CCTV로 납치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무래도 일단은 경찰에서 조금 분류를 해가지고 영장을 신청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예. 영장 판단에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여성 납치 살해 사건 워낙 충격적이어가지고요.
좀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